코칭을 배우다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전문 직업적 스킬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의 스킬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점점 더 코칭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매료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더 코칭을 배우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코치가 많아지고, 그 얘기는 또 코치의 수요도 많아지고, 점점 이 인더스트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코액티브 설명회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큰 의미로 봐는 꼭 코액티브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시지만 코칭이라는 것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관사인 한스 코칭은 코액티브 코칭의 한국 파트너로서 코칭 서비스, 조직 코칭뿐만이 아니라 코칭 교육, 트레이닝, 전문 코치 트레이닝도 하고요. 또 리더십 서클이라는 세계적인 진단을 한국에 도입해서 한글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스 코칭의 대표이자 코액티브 코칭의 패컬티, 한국인 패컬티고 5단계를 전부 다 진행하는 유일한 한국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 MCC, KSC 코칭 시간 한 6,000시간 했고요. 조직 코칭, 뭐 C-레벨 또는 스타트업 CEO 또는 팀장 임원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코칭 리더십 프로그램, 한국 코치협회 인증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코액티브 코칭 철학과 모델, 또 1단계, 5단계 때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 그다음에 전문 코치 자격증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또 글로벌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수 후에 5단계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속적인 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액티브 코칭은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코칭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코칭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와주는 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의 변화, 또 삶의 성장, 이런 것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경영, 리더십, 코칭 이 모든 것을 아우르게 됩니다. 국제코치 연맹의 최초 인증기관인 CTI사의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명성의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특별한 것은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을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똑같은 퀄리티, 똑같은 리더들 완전히 동일한 커리큘럼을 갖고 한국에서 그것도 한국말로 배울 수 있다라는 굉장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CF의 당연히 레벨 2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0개 이상 되는 나라에서 10개 이상의 랭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그냥 이름만의 글로벌이 아니라 전 세계 리더가 한 300명 돼요. 저 같은 리더가. 그래서 300명이 30개 도시를 돌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아주 고도로 훈련된 리더들이 진행을 하고요. 뭐 여태까지 한 15만 명 이상, 또 서티파이 인증받은 코치님들은 한 10,000명 이상, 그다음에 그 위에 또 리더십 코스라는 게 있는데 그 리더십 코스를 졸업하신 분이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유럽, 미국, 캐나다, 또 남미, 중미, 그다음에 아시아, 당연히 아시아, 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똑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굉장히 코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도 벌써부터 일본은 독립해서 진행되고 있고 중국, 또 홍콩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언제부터 진행됐냐? 2006년부터. 우리가 한국 굉장히 뭐든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사실 2006년부터 다른 파트너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곳에서 한 10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테이크 오버해서 2018년도부터 한스코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꾸준히 진행됐고요. 작년부터는 서티피케이션 과정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인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참여하신 기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자격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십니다. 뭐 본인이 등록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글로벌리 계약이 돼서 뭐 구글이라든지 룰루레몬, 로쉬 이런 기업에서는 임원이 되면 또는 리더가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코스가 이제 코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있는 로슈 임원이면 뭐 캐나다에 모여서 듣는다던가 뭐 룰루레몬도 팀장이 되면 이 코액티브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벤더로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히 역사부터 말씀드릴게요. 1992년부터 설립이 됐고요. 그때는 코치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라는 똑같이 CTI인데 코치 훈련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이 두 분, 헨리 킴지하우스, 카렌 킴지하우스,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이 파운더로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과연 인간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가, 휴먼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논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자마자 이것이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로 확 퍼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각별한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게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헨리는 연극 배우시고 정식 고등교육을 받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배운 그야말로 삶의 기술 전문가이고요. 저도 이 두 분한테 리더십 코스를 배웠던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인데 이 헨리나 카렌은 아주 정말 깊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도인인데 더 훌륭한 것은 이것을 아주 재밌게 아주 배우기 쉽게 플레이풀하게 가리킨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19년도에 코액티브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라고 똑같이 CTI인데 세명이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되게 뜻이 있는데요. 코치 훈련 기관이 아니라 코액티브라는 원리를 트레이닝하는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단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단지 코치가 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코액티브라는 삶의 원리를 배운다. 그래서 더 큰 개념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필로소피하고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비잉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코칭 스킬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치로서의 비잉, 프레전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인간관 이런 것도 중요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홀리스틱한 필로소피가 그러니까 온전함의 철학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델에 또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모델을 보여드리면 코액티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안에는 철학, 인간관, 그다음에 코칭의 원리, 그다음에 코칭 기술, 삶의 원리, 그다음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 그다음에 관계 디자인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통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코액티브 하는 게 가운데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코와 액티브를 either A or B가 아니라 A and B, both라는 뜻으로서 하이픈을 그어요. 코는 함께하는 거, 액티브는 행동하는 거, 명료함, 목표, 결과 이런 뜻이고요. 어떻게 우리 삶을 코적으로 또는 액티브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동시에 존재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네 개가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주춧돌이고요. 이게 이제 코칭의 철학이죠. 그 다음에 상호 협력적 관계에 의해서 코치와 고객이 이 관계 안에 고객님을 이렇게 안에 홀드한다는 뜻이고요. 5개 경청, 직관, 심화, 자기관리, 호기심이라는 것은 5개의 컨텍스트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코칭 관계에 존재해야 될 것. 그다음에 요 별, 스타는 고객님을 스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삶의 원리로서 삶의 충만 균형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만이라는 것, 이 균형 과정,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이 탁월해지는 원리다라고 기본 원리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각각 2단계, 3단계, 4단계 때 다루게 됩니다. 1단계 때는 이 모델을 배우고요. 2, 3, 4에서는 이 삶의 원리 세 가지를 하나씩 배우고요. 그다음에 5단계 때는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시너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코칭 스킬로는 18가지가 이제 1단계 이제 처음에 쫙 배우게 돼요. 아까 모델과 이 스킬을 배우게 되고요. 이것을 5단계 내내 실습하고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코너스톤 4개는 하버드에 어필리에이트 돼 있는 Institute of Coaching, 코칭 연구소에서 이거의 학문적
뿌리를 연구를 해서 논문도 쓰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코액티브 코칭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아까 사진도 살짝 보셨겠지만 책상이 없고 PPT로 이론으로 배우는 코칭이 아니라 실습, 그야말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먼저, 이해는 그 다음이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경험을 어떻게 잘 경험할 수 있느냐 해서 그 경험 디자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리더 둘이 데모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디브리핑을 해서 어떤 스킬을 썼고 어떤 코칭적 요소가 거기서 녹아져 있는지 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참가분들께서 실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브리핑을 하시고 디픈 더 러닝을 하시고 뭐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칭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데모를 보이는 과정은 아마 가장 유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코칭을 배우는데 되게 답답했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한 20년 전에 코칭을 배웠는데 초기 때 코칭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은 이제 많이들 해주시는데 이렇게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기술이다. 뭐 개념은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잠재력이 커지고 그러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내가 딱 하는 걸 보면 감을 잡겠는데 어디서도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헤맸던, 초기에 되게 어려워했었었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을 데모를 한 과정이 이제 3일인데 3일에 데모가 한 5번 내지 6번 정도 주어집니다. 과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졌고요. 워크샵입니다. 요거를 이제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요. 1단계 3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각 3일씩 이루어지고요.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하자면 오버뷰 같은 거예요. 코액티브 이 코칭 세계에 대한 오버뷰 같은 거에서 모델 배우고 코칭 스킬 18가지 배우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코칭 방법론에 들어갑니다. 충만 코칭에 대해서 배우고요. 3단계는 균형 코칭, 4단계는 과정 코칭, 그다음 5단계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과정. 이렇게 돼서 총 15일의 과정입니다. 꽤 많습니다. 과정이. 뭐 이틀 배워서 우리가 초급, 초기 우리가 가장 먼저 코칭을 대하시는 과정이 보통 이제 2.5일 과정, 20시간짜리 과정인데요. 20시간 일단 하시고 나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15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습도 많고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코어 커리큘럼 다음 과정이 이제 서티피케이션 과정이어서 요거는 6개월 동안 이 배운 것들을 집중적으로 실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어마어마한 플랫폼, 러닝 플랫폼이 있어요. 글로벌리. 이제 여기에 가면은 읽을 거리 또는 녹음, 코칭 데모 녹음도 굉장히 많고요. 리딩할 것도 많고 오디오 자료도 많고 각종 퀴즈, 뭐 리소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를 매주 단위로 학습 컨텐츠가 있어서 그걸 하면서 또 슈퍼비전도 받고 수업도 매주 받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화가 작년부터 돼서 한글로 우리말로 교육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먼저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1단계 때는 전체적인 오버뷰에서 being, doing, 또 모델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책상이 없고요. PPT도 없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여러 종류의 실습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은 이제 둥그렇게 앉아있는 유형이고요. 또 이렇게 서서 또는 동작, 2인 1조, 3인 1조, 릴레이, 샌드박스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풀필먼트. 2단계부터는 외국인 리더가 와요. 그래서 저랑 외국인 리더랑 MCC랑 두 사람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통역이 있습니다. 통역은 뭐 영어를 거의 네이티브처럼 잘하시는 이분도 코액티브 코치십니다. 그래서 2단계 때 나오는 주요 툴들은 뭐 라이프 퍼포스, 밸류, 리더 위드인, 뭐 엘라이스라서 협력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나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밸류로 이어진 사람인가, 어떤 라이프 퍼포스를 지향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대로 그거와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충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행복하고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찾는 굉장히 진한 과정입니다. 2단계 때. 그다음에 3단계 때는 밸런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일과 워라밸 할 때 그 밸런스라기보다 여기서는 코액티브에서 쓰이는 밸런스는 여러 가지 우리는 관점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토픽이나 뭐 삶에 대해서 우리는 관점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데 늘 한 가지 관점에 우리가 갇혀 있기가 쉽죠. 고착돼 있기가 쉬운데 이런 되게 유연함, 또 열린 관점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관점을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의식적 선택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 그래서 perspective, conscious choice 뭐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process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프로세스 그 단어가 아니고 코액티브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한다라는 것은 외부의 사건 또는 사실, 외부 세계를 내가 어떻게 내면화하느냐, 내면화하는 과정이고요. 즉 지금 현재 얼마나 내가 깨어있고 느낄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를 경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때로는 어떤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이슈, 뭐 감정적 이슈, 관계적 이슈 또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깊게 경험함으로써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 네,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creating new energy from staying, 그러니까 ability to stay, 머무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을 또 다루게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3일 동안 되게 많은 나눔, 또 자기 성찰, 또 코칭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5단계 때는 이걸 통합하는 거고 코치로서 나를 더 available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더 툴로서 강력한 툴로서 available한 툴로서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쓸 수 있게 자원의 레인지를 넓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synergistic self, voice, aliveness, fierce courage, 뭐 connection 뭐 이런 단어들,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액티비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코칭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인바디먼트라고 해서 이것을 몸으로 표현할 때 그게 더 우리가 내면으로 더 깊숙이 각인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사진이 위주로 저희가 실었는데 이렇게 맨 활동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코칭을 배우고 앉아서 대화를 하고 이제 입니다. 네.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렸고요. 바르셀로나에서 듣건, 파리에서 듣건, 런던에서 듣건, 싱가포르에서 듣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리더분들 다 또 뭐 두바이에서 리딩하시고 런던에서 리딩하시고 전 세계에서 리딩하시는 분들을 그때그때 제가 다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있는데요. 일본은 저희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여기는 리더도 지금 20명이 넘어요. 리딩하는 코액티브 리더만 20명이 넘을 정도로 지난 과정에 이 두 분이 CTI 일본 리더분들인데 한국을 어떻게 방문하셔서 이 코스에 잠시 방문하셔서 Q&A를 같이 하는 장면이고요. 일본 CTI 재팬을 방문해서 재팬의 리더, 일본인 리더분들이어서 같이 만나서 교류를 하고 왔습니다. 일정은요, 이제 5단계가 이제 상반기에 한 번 있고요. 하반기에 한 번 있는데 하반기에 지금 7월과 8월에 1단계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되고 9, 10, 11, 12에 2, 3, 4, 5가 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있고요. 요거를 이제 쭉 한 기수 안에서 다 들으실 수도 있고요. 뭐 워낙 우리가 또 일정이 바쁘니까 이 중에서 어떤 날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스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시는 경우에는 다음 기수로 연기해서 뭐 요번 기수에서는 2단계까지 듣고 다음 기수에 3단계에 이어서 듣는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또 직장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커미트먼트 아니면 이걸 한 기수에서 끝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덜어는 뭐 해외 출장이 있으신 분 경우에는 요게 뭐 싱가포르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게 마침 3단계가 기간 중에 있다. 날짜가 맞으면 3단계는 뭐 예를 들어 한 단계는 해외에서 들으셔도 돼요. 저희한테
때 등록을 하지만 한 단계 정도는 해외에서 들으실 수도 있다. 리퍼 해드릴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티피케이션 과정은 요 5단계를 다 마치신 분에 한해서 25주 동안 매주 수업을 듣고 뭐 슈퍼비전 듣고 받고 오디오 리스닝 듣고 뭐 하는 되게 집중적인 전문화 과정이에요. 물론 이게 서티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험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CPCC가 되시고 200시간의 트레이닝 아워가 되기 때문에 실습 아워만 되신다면 PCC까지도 지원 가능하고 ACC는 당연히 지원만 하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요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건 때문에 ACC는 바로 따실 수 있다. 이걸 하시면. 네. 그래서 자격증을 좀 설명드리면요. 당연히 ICF 인증 또 한국코치협회 인증 양쪽을 다 인증을 받았고요. 1단계만 하실 경우에는 KAC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2, 3단계까지 하시면 KPC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실습 아워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단계까지 다 했을 때는 이제 104시간이 돼서 ICF에 104시간이니까 사실 뭐 3단계까지만 해도 ACC 지원이 가능하죠. ACC가 60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까지 하면 KPC 또는 ACC 가능하고 5단계까지 하면 시간으로는 104시간 ICF 인증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CPCC 인증까지 하면은 전부 트레이닝 아워는 200시간이 되고요. 실습 아워는 이제 개인이 쌓기 나름인데 이 서티를 하는 동안 100시간의 실습 아워를 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CPCC를 마치게 되면 ACC는 동일하게 자격이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어플라이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것까지 하게 되면 ACTP 트랙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실습을 조금 더 하셨다 그러면 PCC까지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시고 나면 또 어떤 혜택이냐 끝나고 나면 다들 너무 아쉬워하시기 때문에 좀 이어지는 거 없냐 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코액티브만의 굉장한 특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시스턴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직원이 그걸 매번 따라다니면서 그 로지스틱스를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졸업생들 중에 이 과정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싶다. 물론 약간의 서비스, 뭐 문 열어주고, 교재 나눠주고 하는 이런 또 그리고 실습할 때 코칭 실습할 때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2인 1조, 3인 1조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숫자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역할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어시스턴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졸업생들 중에 이걸 한 번 더 와서 물론 무료죠. 한 번 더 와서 들으시면서 약간 봉사도 하시고 한 번 더 참여를 하시면 그때 안 들린 게 굉장히 많이 들리게 되세요. 그때는 학생으로서 배우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뭐 그 의미를 워낙 내용이 깊고 많기 때문에 한 번 들은다고 다 샥 아는 게 아니고요. 실습 때마다 매번 다른 게 나오고 체험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어시스턴트를 하면 이 전체가 보이고 리더가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습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2명 또는 3명까지 한 코스에 참가하실 수 있어서 매우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하면 빨리 이제 신청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ICF-CC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프레셔라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쿼터에 한 번씩 제가 온라인으로 세션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습 세션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니또 코칭이라고 그래서 졸업생과 수강생, 학생이신 분하고 연결을 해드려요. 물론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매칭을 해드려서 코칭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물론 딴 데서 코칭을 받으실 수 있지만 코액티브 졸업생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코액티브 코칭을 써서 코칭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바로 졸업생들은 이걸 이렇게 쓰시는군요 하고 바로 실습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배운 거 복습도 되고 이게 코칭 아워로 카운트 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정말 저희가 자랑하는 임프로비제이션 워크숍이에요. 연극에서 우리가 즉흥극 연습, 왜 Theater in Education 해가지고 즉흥 연극
특히 우리가 교육적 요소 또는 리더십 요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예, 판타스틱 티어터라고 거기 가서 이 코치님이 임프로비제이션 워크숍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거. 네, 이제 졸업하게 되면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엄청나게 좋은 인맥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네트워킹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외국 리더가 자주 오기 때문에 오시면 이렇게 인사이트 나이트라고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 코액티브하고 저녁 7시나 8시에 이 각 리더가 가지고 있는 또 개인 프로그램이나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스킬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풀어놓는 기회를 가져요. 이때 또 알럼나이로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때는 요분이 NNI라고 그래서 No Initiative Dialogue 그래서 그 분쟁 지역 또는 우리가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 스킬로서 NNI 다이얼로그 방식을 이렇게 집단으로 리딩 하시는 세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사진이 임프로비제이션 워크샵을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칭은 되게 배우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암묵적인 지식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마다 너무 사람이 너무나 다 다르시기 때문에 주제도 달라, 스타일도 달라, 성격도 달라, 준비도도 달라, 에너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걸 배우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를 배우고 고정의 기술을 배우고 질문을 배우는 거는 단지 그냥 시작 차원에서 코칭 방식을 배운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 기성의 질문 갖고 해서는 안 돼. 이게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를 가리킬 수 있는 과정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패턴, 프로세스, 고정된 거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뚜두둑 하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배우실 거면 이왕에 가리키는 사람도 세계 최고, 프로그램도 최고, 원조를 배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든지 배우려면 원조를 찾아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그 코액티브에서 경험한 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좀 고민도 되고 또 이 자리가 좀 벅차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 추억도 새록새록 이렇게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상담사예요. 상담사인데 상담을 하면서 그 코액티브 과정에 뛰어든 좀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해요. 저는 그 심리상담가이고 청소년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 CPCC 과정을 하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상담에 집중해야 할 때 제가 코칭으로 뛰어든 이유는요, 토니 로빈슨의 그 컨퍼런스를 봤어요. 이걸 보고 뭔가 강력한 좀 치유와 영감을 주는 막 가슴이 뛰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좀 뜨거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한국에서 좀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 상담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코칭은 여기서 배워야 한다라고 추천해 주신 곳이 코액티브 코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이 과정에 좀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코액티브 과정을 한 무려 5개월 동안 제 몸에 좀 새기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뛰어들어서 뒹굴면서 몸에 새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상담사로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측면에서 변혁이 일어났던, 그리고 제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코액티브 과정에서 좀 경이로웠던 측면은요. 그 상담 이론을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그 주요 옛날 이론으로부터 최신의 이론까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 이론이 그 코액티브 과정에 굉장히 섬세하게 다 녹여져 있었어요. 그거를 발견하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이 5단계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빌드업이 되어 있는가. 이걸 경험하면 이 과정을 충실하게 내가 경험하고 정말 진지하게 이거를
이렇게 세심하게 공부를 하면 엄청난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겠구나. 이걸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단계 경험부터 약간 좀 되돌아보면 처음에 기초 과정은 이제 전반적인 기초를 다지는 과정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이론은 사람은 본래 온전하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에 대한 것을 먼저 다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녹여있는 1단계에서 녹여있는 이론들은 인간 중심주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하고 전인적이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 이론, 그리고 경청 과정을 연습을 하고 실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대인관계 심리학에 녹여 있었어요. 그리고 견역을 일깨우는 이런 연습을 계속 실습 과정에서 했는데 이거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구현하는 과정이었죠. 2단계는 제가 정말 깊은 영감을 받았던 세션이었어요. 충만 과정에서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내면의 자원과 연결하고 이런 약간 말로 들으면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경험한 것은 아주 근본적인 제 안의 자원을 제 몸에서 느끼는 경험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동영상인데요. 제가 되게 웃기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좀 약간 게으른 저의 정체성이 있어서 좀 부지런한 제 내면의 협력자를 탐색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걸 대표님께서 이렇게 재미나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손들어서 실습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발견한 그 다람쥐라는 저의 협력자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협력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협력자를 저는 그 팔 위에서 이제 제가 심상화를 하고 경험을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계속 이 다람쥐를 만나고 이 팔을 만지면서 그 자원을 제가 이끌어내는 그 경험은 제가 그 상담 장면에서 제 내담자들한테 이 과정을 확장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협력자뿐만이 아니라 그 제가 내면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리더, 그리고 이 다람쥐 말고 다른 삶의 순간에서 중요한 협력자, 이런 자원들을 찾는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상담 과정에서는 이런 충만 과정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너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인적 자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의 내면 안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고 또 제 내담자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충만 과정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이 충만 과정에서 또 녹아있는 심리 이론은 긍정심리학,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핫한 트렌드인데요. 심리학계에서 감각운동 심리치료라고 그 인간의 그 몸의 신체 감각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발견하고 또 치유하고 안정화하는 경험을 하고 이런 SP라는 이론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게 풀필먼트 충만 과정 안에 녹여 있구나라는 발견을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는 그 어떤 트라우마 치료랑도 연결되는 굉장히 심오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충만 과정의 실존주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실존주의 심리 철학도 모두 녹여 있는 그런 아주 금과 같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제 안에 있는 자원들을 발견하고 제가 좀 트랜스포밍 되는 경험을 했던 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밸런스 균형이죠. 이때 저도 이렇게 제가 또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밸런스는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내 선택의 그 어떤 선택의 그 가지수를 더 많이 확장하고 어떤 메타뷰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시야를 확장하고 약간 이런 과정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 상담 이론에서는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인지치료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현실치료에서 그 관점의 전환으로 어떤 선택권들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현실치료 이론 그 접근 기법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좀 재밌어서 넣었는데요. 겨터파크 관점에서 바라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탐색하는 그 과정에서 다 같이 이렇게 배꼽 잡고 웃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영감을 창조적인 이런 과정을 하면서 좀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발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코엑티브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경험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가 되는 그런 자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귀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프로세스, 과정이죠. 이것은 그 감정의 흐름과 접촉하는 경험이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이 장면인데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이모셔널했던 순간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울기도 막 울었고, 그 감정 중에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좀 흘려보내고 싶어하고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리고 코치로서 많은 분들이 또 코치를 하고 계시는데, 고객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만났을 때 좀 감당하기 힘들고 압도되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좀 피하기보다는 그냥 딱 바라보는 경험, 천천히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코치가 옆에서 함께 해주고, 옆에서 같이 견뎌주고, 이러는 과정이 어떤 그 코치로서의 존재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는 그 상담 이론 중에 EFT 정서중심 치료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또 부부 치료에서도 되게 핫한 이론인데요. 정서중심 치료 이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또 SP 신체 기반 트라우마 치료 과정하고도 비슷했고, 내면 아이 치료 과정과 비슷했고, 게슈탈트 치료,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죠. 그것이 프로세스 안에 녹여져 있구나라는 발견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것을 그냥 끌어안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굉장한 그 변혁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코칭 장면에서도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5단계 때는 약간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재미난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쩍벌을 하고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야기 치료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킬을 통합해가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요. 마지막 세션은 약간 축제와 같이 나의 정체성을 선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이런 마지막에 통합 과정 굉장히 감동적으로 흘러갔었고, 특히나 이야기 치료는 굉장히 이렇게 되게 독특했던 기억, 그리고 그 개개인의 그 멤버들의 어떤 내러티브를 발견하고, 또 축복하고 싶었던, 응원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으로 기억이 돼요. 이야기 치료도 물론 우리가 코칭 과정에서 녹여냈을 때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고객이 놀라운 발견을 하겠죠. 저는 이때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봅니다. 이거는 그 윤동주의 참회록이란 시에 나왔던 대목인데요. 결국은 많은 코치님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고, 또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그 코칭 장면에서 고객의 변화와도 직결된다라는 거를 그냥 너무 이렇게 새삼스럽게 깨닫고 경험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이 과정을 모두 하고 상담에서 그러면 저는 어떤 변화와 확장이 있었는가를 조금 마지막으로 나눠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스킬과 방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굉장히 생동감 있게 확장이 되었어요. 상담사들은 약간 수동적이고 뭔가 뭐라고 하지? 액티브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창조적인 방식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전거를 타신 고객은 불안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렇게 약을 하루라도 안 드시면 안 되고,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경험이나 자원을 찾기를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과 함께 우리 공원을 가자. 그래서 공원에 가서 같이 그 캐치볼도 하고, 그리고 공원에 누워서 명상도 하고, 자연을 느끼면서 거기서 자원 작업을 했어요. 풀필먼트에서 했던 그 자원 작업을 고객과 함께 하고, 그리고 고객이 그걸 몸으로 새기고 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상담실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이어서 그 자원을 확장하는 작업을 했죠. 이건 상담사들이 쉽게 하지 않는, 그리고 이 방식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코익티브에서 제가 얻은 방식이었죠. 그리고 내담자가 고객이 잠재된 가능성이 있는 온전한 존재라는 것. 이것은 뭔가 막연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상담 과정에서 배우기도 했지만, 코익티브 과정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저한테 각인되었기 때문에 고객에게 힘을 주는 그런 상담을 제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치들을 교육하는 그런,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상담 이론을 교육하는 이런
강사로서의 확장도 좀 일어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짧은 시간 동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늦은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는 코치님들, 코치님들의 서사는 무엇인지,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꼭 언젠가 듣고 싶고요. 코액티브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확장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